네, 이들은 영어로 Splendid Isolation이라고 하여 우리말로는 영광의 고립이라고 하죠. 흔히 하는 말로 화려한 솔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네, 바로 잉글랜드, 영국입니다. 영국은 역사의 순간마다 교묘한 독자 노선으로 강국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위 반화웨이 대열에도 이탈하고 있는데요. 참 궁금해요. 왜 이럴까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계는 심화학습, 알쓸세심,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영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아까 잘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화려한 고리 뭐 이런 말보다 우리 네. 흔히 하는 말로 화려한 솔로. 화려한 솔로. 예. 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반하이 그 대열에서 영국만 이탈.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국 아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네. 영국이 꼭 지금 21세기에 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수백 년 동안에 교묘한 줄타기를 참 잘해왔었습니다. 섬나라라서 그런가요? 그랬을 수도 유럽과 떨어져 있고요. 있어서 그러니까 대륙과. 이 유럽 대륙 그 국가들하고는 기질도 좀 다를 수 네. 있는 것이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그게 이제 살 길이라고 이제 그렇게 모색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자리매김을 잘 해왔죠. 네.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감도 있지만 그렇죠. 이 반화웨이 전선에서 일탈, 이탈 이렇게 이제 말씀 아까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지난 최근에 몇 주 전이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동유럽을 세 나라를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체코, 폴란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헝가리 이렇게 세 나라를 돌았는데 그때 그 미국 국무장관으로서의 어떤 체면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쓰지 마라 그 얘기만 계속 하고 다녔단 그렇죠. 말이에요.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잠깐 아차한 사이에 동유럽을 지금 그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쪽 동유럽에다가 엄청난 2013년 이후로 네.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 아차 싶으면서 이제 그쪽에 이번에 이제 툭툭 돌았는데 근데 정작 그 가장 믿던 영국이 그렇죠. 지금 바로 그냥 자기 그 내부 저 후방에서 그냥 네. 배반을 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셈이죠. 네, 먼저 우리가 화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왜 미국이 반화해에 앞장서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것부터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표면적인 이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유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앞으로 우리가 5G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5G 시대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간이 작동을 시키잖아요. 네. 키면은 켜지고 끄면 꺼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5G 시대로 가면은 인터넷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저절로 그렇죠. 사무들끼리 자동으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으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습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불이 켜져 있고 난방 들어와 있고 뭐 그리고 무슨 요일 날은 늦게 들어온다 싶으면 좀 늦게 들어오면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한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이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의 그 정보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빼간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거죠. 정보의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가 중국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미국의 의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화해를 반대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화웨이가 싸지만 화웨이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만 놓고 보면은 세계 점유율 1위죠. 예. 그 전자로 따지면은 뭐 2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제임스 존스라고 이제 그 오바마 정부 시대 때의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이 사람이 이번에 그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얘기가 미국어는 비싸지만 안전하다. 근데 화웨이는 싼데 싸다. 불안전하다. 취약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거 쓸 거냐. 이게 이제 표면적인 기술적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그 특히 자국도 그렇고 그렇죠. 이 그 동맹국들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동유럽 지금 쓴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고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예.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근데 동유럽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총리가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져 있고. 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사실 스파이가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빼돌리다가. 네.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동유럽 많이 쓰고 있고 그 우리나라도 LG가 쓰고 있다면서요? LG 플러스가 상당 장비를 이제 그 통신 장비를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죠. 다시 영국으로 와보죠. 네. 영국이 결국은 반화웨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유럽하고도 브렉시트 때문에 마찰이 있고 네. 미국하고도 마찰도 있고 네. 영국은 뭐 고립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적으로 영국이 완전히 그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고립되는 거 무섭죠. 한국이 여기서도 고립되고 저기서 예. 고립되고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미국에서 일본 고립되고. 보니까 고립될 것 같아 계속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워낙에 영국은 그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브렉시트에서 일탈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네들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네. 그 당장 3월 이후로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거 무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불안한데 그 상황에서 중국마저 그러니까 중국이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절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이후로 동유럽도 이제 그렇다고 했지만 영국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 화웨이 그 장비를 거기서 영국에서 다 풀고 시험해 봐라. 우리 괜찮다. 한번 해봐라. 예. 이렇게 그리고 뭐 20억 파운드 2017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5년인가요? 4년 동안에 20억 파운드를 투자를 할 정도로 영국에다 엄청나게 쏟았습니다. 네. 중국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지금 브렉시트 가뜩이나 불안한 판에 중국이라도 잡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런정페이죠. 화웨이 창업자가 네네. 미국 필요 없다. 응? 영국에 대규모 투자할 것이다. 네. 이 말이 그 말인 거네요. 그렇죠. 영국도 자신감이.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엄청난 투자를 좀 영국에다 하겠다. 예.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뜩이나 불안한데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 얘기죠. 돈 대준다니까 뭐. 그렇죠. 좋죠.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정보가 참 차세대 중요한데요. 네. 민감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5개 나라죠. 이 파이브 아이즈 네. 5개 눈인가요? 네. 눈 일원인데 영국이 예. 그럼 파이브 아이즈가 이제 포 아이즈로 바뀌겠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것이 예. 영어권의 그 4개 나라, 5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그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예. 이 5개가 정말 그 끈끈하게 정보를 이렇게 고급 정보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나라인데. 영국에 관련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이 흔들 이렇게 되면서 이 큰일 났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뭐라고 되게 하면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뉴질랜드도 지금 살짝 하려고 뉴질랜드는 원래는 화웨이를 그 거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살짝 뉴질랜드가 흔들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유럽 입장에서도 중국이 돈 들고 달려드는데 그걸 마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관망 자세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한번 붙어봐. 누가 맞는지 한번 보고 그럼 영국이 말이 맞으면 나도 그러면 글로 갈게. 지금 독일과 프랑스도 그런 관망세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어떻게 해서든 좀 영국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이 있더라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5G 시대에 통신 기술 인프라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통신 전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보 그렇죠. 전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중국 간의 싸움. 그렇죠. 계속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 같은 경우에 통신 장비를 전 세계에 그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저가로 점유율을 높이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가지만 정교하다, 그리고 튼튼하다, 확실하다 이런 이제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과연
그 중국의 이런 그 저가 공세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분간 한 10년간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결정합니다. 영국의 판단이 영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계는 심화학습 알쓸세심.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